미국 대통령이 선거를 두고 국가 비상사태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다. 이 뉴스에서 정말 지켜봐야 될 건요. 그 단어의 크기가 아니라 다음 달 14일에 다시 모이는 미국 상원의 남은 근무일 열나흘입니다. 그리고 그 열나흘의 순서표 맨 먼저에는 뜻밖에도 선거 법안이 아니라 크립토 법안이 서 있는 상황이고, 이 순서가 지켜질지 흔들릴지 여기에 따른 XRP의 그 다음 국면을 정하게 될 텐데요. 왜 그런지 소리만 요란한 것. 보수 성향 방송의 진행자가 대통령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세이브 법안이 상원에서 계속 막히면 선거에 대해서 국가안보 비상사태를 선포할 권리가 당신에게 있다. 그렇게 하면 상원 없이도 사진 확인과 시민권 증명, 우편 투표 제한까지 한 방에 전부 다 가능하다라고요. 대통령의 답은 짧았습니다. 세상에 별일이 다 일어난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말 그대로 부인한 것도 아니고 확답도 아닌 이 한마디에 워싱턴이 지금 뒤집혔습니다. 야당과 법조계에서는 이 선거 자체를 행정부 손에 넣고자 하는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원색적인 비판, 말 그대로 진짜 난리가 났고요. 정가를 뒤흔들고 있는 세이브라는 법안부터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세이브 법안은 연방선거에서 유권자로 등록할 때 시민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게 하고요. 투표할 때는 사진이 들어간 공적 증명을 제시하게 하면서 시민권 없는 사람을 유권자 명부에서 지우도록 각 주의 의무를 지우는 법입니다. 이 하원 같은 경우는 올해만 해도 이 법을 거듭 통과시켰고, 지난달 같은 경우는 국방수권법에 조항을 얹어가지고 한 번 더 상원으로 넘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상원이겠죠. 다수당 표만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하는 상원 규칙 때문에 야당 표를 빌려야 되는데, 지난 6월달 표결에서는 찬성 48에 반대 50, 여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왔어요. 과반에도 닿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달 초에는 사진 확인 하나만 떼어낸 축소판이라도 통과시키려고 했었지만요. 이것마저도 무산이 됐었고, 그리고 지금 미국의 상원은 여름 휴회 중에 있죠. 그리고 양쪽의 근거도 짚고 가겠습니다. 밀어붙이는 쪽의 근거 한가운데에는 뉴저지가 있죠. 지난달 21일 뉴저지 주지사가 직접 밝힌 내용인데, 이 차량 등록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오류로서 2023년부터 1년 사이 시민권이 없다고 스스로 표시한 6,600명이 유권자로 잘못 등록됐고, 이 가운데 400명 미만이 실제로 투표까지도 했다는 겁니다. 주 전체 등록 유권자 660만 명의 1000분의 1 규모고요. 그 이후에 실제 투표자는 340명 안팎으로 정정됐고요. 선거 결과가 뒤집혔다는 증거는 현재까지 없다는 것이 현재 주정부의 설명입니다. 이 공화당 같은 경우는 이거를 빙산의 일각이라고 부르고, 주정부랑 민주당은 행정 오류를 정치 무기로 쓴다고 맞받았습니다. 반대하는 쪽도 숫자를 들고 있는데, 이 브레넌 센터는 이 법이 2,100만 명 넘는 유권자의 투표를 막거나 또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추산을 하고 있고요. 연방이 주의 선거 운영권을 침범하고 또 민감한 개인정보를 끌어모은다는 우려까지도 겹칩니다. 양쪽 다 숫자를 쥐고 있는데 이 자릿수가 다르다는 거, 이 싸움이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이유겠죠. 간추려보자면 하원 같은 경우는 거듭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는 표가 과반에도 닿지 못했고, 그 답답함의 끝에서 비상사태라는 단어가 튀어나오게 된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의외라고 느끼실 대목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국가 비상사태는 유리를 깨고 누르는 비상벨이 아니라 수십 년째 꺼지지 않는 가로등에 가깝습니다. 1976년 관련법이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90건이 선포됐고요. 절반 넘게 여전히 유효해서 오늘 이 순간에도 48에서 50건 남짓이 동시에 켜져 있습니다. 집계 기간과 시점마다 숫자는 조금씩 다른데, 가장 오래된 거는 1979년 이란 인질 사태 때 켜진 것으로서 47회째 해마다 갱신되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은 제재나 수출 통제 같은 대외 정책에 쓰이는 행정 서랍에 늘 들어있는 물건이란 뜻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가로등은 길을 비출 수는 있어도 길의 주인을 바꾸지 못하죠. 헌법은 연방선거의 운영을 각 주에 맡기고 또 규칙을 바꿀 권한을 의해줬으면서 대통령한테 그런 독자 권한은 없습니다.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선거규칙을 새로 쓸 권한이 자동으로 생기지 않고요. 실제로 움직이면 곧바로 소송에 부딪힌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들인데, 실제로 올해 초부터 2020년 선거에 중국 개입 주장을 명분 삼은 17쪽짜리 행정명령 초안이 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요. 서명된 문서는 없고 앞서 나왔던 선거 관련 행정명령들은 이미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의회가 합동 결의로서 비상사태를 끝내는 절차까지도 있는데요. 이 대통령 거부권을 넘으려면 3분의 2가 필요하고, 여기까지를 한 소절로 줄이면 단어는 흔했고 권한은 없답니다. 미국 국채시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정말 이상한 징후가 포착이 됐었고, 제 투자 경험상 강력한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반응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위기는 곧 기회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른 XRP 급등 징후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급등 전날이었습니다. 리플 커뮤니티 정확히 바닥 매수 타점에 대해서 공지를 드렸었고, 그리고 8월 19일 새벽 6시에 업로드 영상 통해서도 XRP 최고의 급등 호재다, 강력한 급등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많은 분들께서 믿지 못하실 만큼 XRP 급등 전 투자 심리는 상당히 싸늘했었는데요. 정리드리자면
XRP 매수 타점을 공지드렸고 업로드까지도 영상으로도 말씀드렸어요. 바로 저녁부터 급등이 시작돼가지고 현재 총 42% 급등을 한 상황입니다. 현재 XRP에 대해서 언제 매도하면 좋을지 이 매도 타점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미리 말씀드려놨죠. 아무래도 영상 통해 가지고 전달드리는 속보 타점 내용들 같은 경우는 제가 촬영 시간, 편집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딜레이 걸리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리플 전용 방통에서 발빠르게 속보 타점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댓글창 하단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거나 아니면 현재 보이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날인 14일 다시 모이는 상원 본회의장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결국 남의 나라 정치 뉴스가 XRP 우리 구독자분들의 뉴스가 된다는 거죠. 미국 상원이 복귀하고 나서 11월 3일 중간선거 전까지는 실제로 일하는 날은 10나흘, 10월이면은 의원들이 지역구로 흩어지고요. 연말까지 다 끌어모아도 22일 뿐입니다. 이 초등학교 학예회를 떠올려 보시면 되겠는데 행사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발표하겠다는 팀은 많아가지고 순서표 앞쪽에 이름을 올린 팀은 확실히 차례가 오지만요. 뒤로 밀린 팀은 시간이 다 되면 그냥 못 올라갑니다. 다만 학예회와 다르게 상원에서는 차례가 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 자리에서 60표를 이상을 모아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그 짧은 순서표에는 세이브 법안 제도전 그리고 다수당 표만으로 처리가 가능한 예산 조정 절차, 세이브 조항이 얹힌 국방수권법이 줄줄이 대기 중에 있고요. 휴직이 직전에도 원내대표가 마지막 주에 처리하려던 우선순위에서 정부 예산 그리고 러시아 제재 그리고 크립토 입법이 나란히 있었는데요. 이 세이브를 둘러싼 충돌이 그 마지막 주 일정을 통째로 흔들었을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순서표의 첫 번째 줄입니다. 원내대표 존 툰 측에서는요. 휴회로 떠나던 새벽 이 크립토 시장 구조 법안 그러니까 클래리티의 절차 표결 동의를 제출해서 두고 갔습니다. 그 덕에 복귀 바로 다음날 오후 이 법안의 절차 표결이 미국 상원의 첫 번째 대형 안건으로 잡혀 있는데요. 백악관은 그 표결이 사실상 올해의 마지노선이라는 메시지까지도 냈는데 이 법을 한 줄로 통역하자면은 코인 시장의 심판이 누구고 경기 규칙이 무엇인지를 행정부 지침이 아니라 법률로 정해두자는 법입니다. 큰돈일수록 규칙이 확정된 시장에만 들어온다는 점에서 XRP 리플처럼 기관 자금을 기다리는 자산에는 이 한 장이 곧 다음 국면의 조건인데요. 물론 이 표결도 60표가 필요하고 여기서 막히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해를 넘긴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 정리드리자면은 그 소리는 선거에서 나오는데 정작 승부는 순서표에서 갈린다는 뜻이겠죠. 지금 시장은 이 구도를 이미 반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XRP는 지난주 한 주 사이에 30% 넘게 상승했죠. 2024년 11월 대선 이후에 가장 큰 주간 상승폭을 기록을 했는데 그 배경으로 지목된 것이 바로 미국 의회를 향한 크립토 입법 드라이브였습니다. 글로벌 시세를 지금 환율로 어림하면 한 개에 2,000원 언저리인데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4년 전 이 중간 선거를 떠올려 보세요. 2022년 11월 8일 투표가 있었고 그때부터 사흘 뒤에 FTX가 파산 신청했습니다. 그 해의 크립토는 선거가 끝난 의회의 사고 당사자로 불려나가는 처지였었는데 4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 선거를 앞둔 상원이 복귀 첫 번째 안건으로 크립토 클래리티법 표결을 스스로 잡아놨습니다. 이 같은 중간선거 해인데 크립토가 앉고 있는 자리가 기존 방청석에서 지금은 안건석으로 바뀌게 된 거고 이 차이 자체가 쉽게 되돌아가질 않습니다. 지금 감독기관들이 내놓은 지침은 다음 행정부가 지을 수 있겠지만요. 법률은 시장에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게다가 야당이 11월 달에 하원 다수를 가져가면은 내년 의회는 클래리티 입법보다도 행정부 조사에 힘을 쏟을 것이라는 전망이 이미 나와 있죠. 한마디로 내년 같은 경우는 클래리티법이 통과되기 힘들다라는 전망입니다. 다음 달에 그 며칠 이후에 올해의 마지막 기회라고 불리는지 여기서 분명해집니다. 대통령의 한마디가 노린 것은 세이브 법안이겠지만 흔들린 거는 순서표 전체예요. 선거 법안을 앞세우라는 압력이 강력해질수록 첫 번째 줄에 서 있던 크립토 법안 자리가 밀릴 수 있겠고 반대로 세이브가 예산 조정이라는 별도 절차로 빠져준다면 크립토의 첫 번째 차례는 지켜지게 될 겁니다. 이 리플 XRP 투자자분들께서 남의 나라 선거 다툼을 그냥 넘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순서 경쟁에 있다는 겁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진행자의 제안에 얹은 즉답 한마디였지 계획 발표가 아니었고 초안 문건 보도는 있어도 서명된 문서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비상사태가 선거 권한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 견해이기 때문에 이 크립토 클래리티 법안 쪽도 필요한 표가 아직까지 확보되지 않았고 이에 따른 절차 동의는 철회 그리고 재제출이 가능해서 표결 날짜 자체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최근 상승분에서는 기대감이 먼저 실려 있어가지고 표결이 어긋난다? 그만큼 되돌아올 수 있겠죠.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요. 압박만 남아 있습니다. 이 상원은 복귀 첫 번째 주에 크립토 법안 절차 표결을 예정대로 먼저 치를 거고요. 세이브는 그 뒤에 다수당 표만으로 굴러가는 예산 조정 절차에서 다시 불이 붙는 흐름입니다. 그 근거는 총 3가지인데요. 이 크립토 표결은 복귀 바로 다음 날로 이미 잡혀 있고요. 행정부도 그 표결을 사실상 시한처럼 못 박아둔 상태라는 거. 비상사태는 선거에 관한 권한도 없이 소송만 부르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 선포의 실익이 작다라는 거. 그리고 세이브 진영 스스로 정면 돌파 대신에
예산 조정이라는 우회 전략을 이미 공개해뒀다는 점입니다. 이 비상사태라는 단어의 실체는 늘 켜져 있는 행정도구이고 그 단어로도 선거를 줄 만한 권한은 생기지 않습니다. 진짜 변수는 다음날 상원에서 나올 거고요. 그 순서표 첫 번째 줄에 크립토 클래리티 법안이, 바로 뒤에 선거 법안이 서 있습니다. 이 4년 전에 사고 당사자로 불려갔었던 크립토 시장이 이제는 중간선거해의 첫 번째 안건이 됐다는 이런 자리 이동 위에서 XRP의 그 다음 국면이 결정될 예정이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어느 쪽이신가요? 이 다음 달 상원에서 클래리티 법안이 첫 번째 자리를 지킨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중간선거 싸움이 순서를 바꿔놓는다고 보시는지 여러 가지 의견들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미국 상원 복귀 첫 번째 주의 의사 일정이 공개되는 날 그 순서표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고래소,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